안녕하세요. 한 주가 훌딱 가버렸습니다. 요즘 너무 시간이 총알같이 지나가서 벌써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날씨도 많이 쌀쌀한 이때에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한 두 가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린 워싱턴 뷰 아파트라고요. 한인타운하고는 뭐 차로 한 10분 거리 워싱턴 블루버드랑 110번 프리웨이가 만나는 곳에 지금 한 120여 채의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가 지금 공사가 되고 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지금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최근에 조기 입주 희망 신청을 접수를 받는 웹사이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본 정보를 넣으시면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그거에 대한 자격 검사를 하면서 복권식으로 추첨을 해서 뽑히신 분들에게는 이제 본 신청서를 쓰실 수 있도록 이제 정보를 보낼 건데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연방 예산과 관련돼서 reconciliation, budget reconciliation이라고 해서 연방 예산, 특히 앞으로 뭐 10년의 미래를 위해,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예산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를 들으셨죠? 지금 3 트릴리언의 지금 예산을 가지고 보면 미국에 살고 있는 이런 우리 시민들, 우리 사람들, 이 지역사회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스쿨이라 그러면 조기 교육, 그 다음에 어떤 메디케어를 더 확장, 지금은 거의 뭐 메디칼이나 메디케어를 받으려면 65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65세 전에 또 이런 정부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확장하는 안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이민개혁을 통해서 영주권이 없는 우리 서류미비 이민 청소년들에게 영주권을 주자고 하는 내용도 이제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논란도 많이 있고, 또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많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저소득층 주택을 지원하는 예산도 이 예산안, 이 버젯 리컨실레이션 이 논의에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예산안이, 연방 예산안이 하원은 통과가 됐는데 지금 상원에서 지금 막혀 있죠. 지금 특히 상원에서 뭐 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공화당 의원들은 한 명도 이런 법안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하원 법안 통과할 때도 거의 90%, 거의 100% 이상의 지금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를 했고, 지금 상원에서도 좀 법안이 통과되려면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50표, 그리고 공화당이 10표를 보태줘서 60표가 되면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는데, 뭐 공화당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51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2명의 의원들이 지금 똥꼬집을 부리면서 이 법안을 지금 너무 액수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몇 가지 뺀다면 지지할 의사가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집안 단속, 민주당 내에서 이걸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할지, 하지만 지금 이 초기에 예상되었던 하원에서 통과된 3 트릴리언 이 예산안보다는 적은 액수의 또 프로그램들이 많이 삭감되는 그런 어떤 절충안들이 지금 삭감안이 이제 다시 나와서 이게 다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지금 하원에서 통과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드림 법안 같은 거죠. 꿈 같은 그런 예산안을 보면은 전체 3 트릴리언의 한 10%인 330 빌리언을 저소득 아파트 지원 투자에 지금 예산을 쓰자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미국 예산을 통과한 기록상 아니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부 지원의 역사상 저소득 아파트 지원을 위한 가장 많은 그런 지원 금액이 이제 통과가 되는 그런 예산안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은 저소득층 분들 아파트 신청 또 뭐 연장자 아파트 신청을 위해서 뭐 5년, 10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매일같이 연장자 아파트 신청을 위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시면서도 거절당하면서도 또 다시 이렇게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을 들으면서 진짜 저소득 아파트가 더 많이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제대로 풀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구에 비해서 저소득 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소득 아파트가 더 많이 지어져야 되고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으면은 저소득층 분들이 렌트 보조 같은 식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본인의 소득의 한 30%를 렌트비를 내고 나머지 그 내지 못하는 그런 렌트비는 정부의 보조를 통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서도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정책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고 이러한 어떤 그 주택 문제의 현실을 이 하원 의원, 특히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원을 통과한 이 예산안 3트릴리언의 10%인 한 300빌리언을 이 저소득층 아파트 지원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리고 또 고무적인 거는 이 저소득 아파트를 지원을 위해서 300빌리언을 투자하자고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우리 LA시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인 맥신 워러라고 하는 우리 하원 의원이 그런 그 주 하원의 주택 그다음에 비즈니스 커미티의 의장으로서 지금 깃발을 들고 선봉에 서서 이 예산을 하원에서는 잘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상원에서 지금 이게 지금 그 어려움에 봉착했고 앞으로 지금 이거를 그 이 예산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삭감하는데 이 주택과 관련된 저소득 주택과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만큼 지금 삭감될지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좀 관심과 그리고 좀 참여를 통해서 요번에 그 300빌리언의 주택, 저소득 주택을 위한 이 예산 액수가 이 전체 연방 예산안에 빠지지 않고 계속 포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시는 하원 의원,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정말 바랬는데 정말 실망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하원에서 법안 통과할 때 이런 그 중요한 예산안, 특히 저소득 아파트를 지원을 위한 이 예산안 통과를 할 때 소위 뭐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한다고 하는 우리 한인 연방 하원 의원, 오렌지 카운티의 영킴 하원 의원과 미셸 스틸 팍 하원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야 말이 한인이지 공화당을 대표하고 잘 사는 부자들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저소득자 아파트 지원한 예산안에 반대했다. 뭐 그러면 뭐 저도 뭐 할 말은 없고 그분들의 어떤 뭐 소신이고 그분들의 어떤 뭐 정책이니까 뭐 별 말은 안 하겠는데요. 대신 더 이상 이 두 분도 뭐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한다. 또 언론에서도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이분들을 찍어야 된다. 소위 우리들도 같은 한인이니까 그래도 찍어주자. 더 이상 그런 말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이분들은 그냥 공화당 의원이고 잘 사는 그 한인들, 잘 사는 공화당 사람들을 입장을 대변해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저소득 아파트가 필요하고 저소득 노인 아파트를 신청하려고 하는 이런 성실히 일하지만 재정적으로 힘든 이런 중산층 일하는 가정을 위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잘 사는 부자들을 대변하는 영킴, 미셸 팍스틸 그 의원들이 출마했다. 그리고 그분들을 뽑아주자 하면 뽑아주시면 되지만 더 이상 뭐 한인이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한다는 이름으로 이분들을 뭐 지지하고 투표하자 하는 얘기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솔직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과반수 이상이 노인 아파트를 짓는데 더 많은 지원을 하자 그랬을 때 반대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두 분은 뭐 한인 커뮤니티의 대다수, 과반수의 입장을 지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얘기들은 좀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연방 하원에는 통과를 됐지만 상원에서 지금 그 막혀있는 이 예산 법안, 그 중에 그 3 트릴리언 중에 10%인 한 300빌리언의 이 예산안을 저소득층 아파트로 지금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잠깐만, 그러면 요 300빌리언의 저소득 아파트 지원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 그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 이 한인 커뮤니티 인근 지역에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이 아파트의 그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조기 희망 접수를 받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Build Back Better, 보면은 연방 예산안 이름이 좀 더 잘 투자해보자, 좀 더 잘 건설해보자 하는 이런 연방 예산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8월 말에 연방 하원 의원에서 모든 민주당이 이 법안에 찬성을 했고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이 한 8명 더 많기 때문에 2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 찬성을 했고 21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220명의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가 다 이 법안 레졸루션 결의안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9월 말에는 연방 하원의 예산위원회에서 이 3.5 트릴리언이나 되는 미국의 10년을 위한 투자, 우리 사람에 대한 투자, 지역사회를 위한 투자를 중심으로 한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 지금 연방 하원에서는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법안에는 3.5 트릴리언의 한 10% 정도인 322빌리언은 저소득 아파트,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주택 문제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322빌리언 중에 90빌리언이니까 거의 100빌리언이나 마찬가지니까 전체 300빌리언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90빌리언을 어떻게 보면 저소득 분들의 렌트 보조비를 그 섹션 A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우처라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섹션 8 바우처라 그러면은 개인이 섹션 8 바우처를 받아서, 렌트 보조를 받아서 그 바우처 받는 렌트 보조로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를 찾아서 그 아파트에 입주가 되고, 이 바우처 담당국으로부터 승인이 되면 본인은 본인의 소득의 30%를 렌트비를 내고, 나머지 못 내는 70%는 이 바우처를 통해서 렌트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3인 가족이 사는데 그 아파트의 렌트비가 2,000불인데 본인이 2,000불을 다 내기가 힘든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이 개인 바우처가 있다 그러면 30%, 그러니까 600불을 렌트비를 내고 나머지 1,400불, 70%인 1,400불은 이 바우처의 렌트비 지원을 통해서 렌트비가 보조받기 때문에 3인 가족이, 4인 가족이 2,000불을 내는 투베드룸 아파트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개인의 바우처라고 이제 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이 바우처에 대기하는 기간이 거의 적게는 5년, 10년 이상, 특히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오래 기다리신데요. 한 2017년도였나요? 한 4, 5년 전에
그 섹션 8 바우처 신청을 했던 그 시기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오픈이 된 거고, 이 오픈도 그냥 바우처를 주는 게 아니라 대기자로 등록하는데 13년을 기다렸다가 13년 기다린 후에 대기자로 신청을 할 수도 있었고, 근데 그 대기자를 받는 숫자도 2만 명밖에 안 받았지만 신청자는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50만 명 이상이나 신청을 하신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이런 렌트비에 대한 지원이 그 피로는 너무 큰데 이거에 대한 연방 정부의 그 재정 지원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13년 이상이나 대기 신청을 하는데도 13년 이상이나 기다려야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발생했는데요. 요번에 만약에 이 연방 하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 330빌리언 중에 거의 90빌리언을 이 섹션 8 개인 바우처로 지원하기 위한 이런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액수로의 그런 섹션 8 바우처 지원금이 이제 통과가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거의 한 지금 200만 명 이상 되시는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예상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90빌리언에 대한 규모를 잠깐 어느 정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 인구가 많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 많은 그 저소득층 인구, 그분들 중에서 지금 코비드-19 코로나로 인해서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건물주나 세입자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렌트 보조를 지금 올해 거의 한 4월부터 신청해서 아마 올해 말까지, 또 아마 더 예산이 있으면 내년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이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의 렌트 보조의 총 액수가 거의 한 4에서 5빌리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인구가 거주한다고 볼 수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렌트 보조에 1년에 어느 정도의 어떤 비용을 5빌리언이라고 치면,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90빌리언이라고 하는 액수는 작은 액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저소득층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아파트가 언제 지어지는지, 그 저소득층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 아니면 지어지는 아파트에서 신청이나 대기 접수를 언제 하는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이 섹션 8 바우처를 받는 일반 아파트를 찾으셔서 그 일반 아파트에서 이제 사시면서 본인의 소득의 30%는 렌트비를 본인이 내시고, 나머지 70%는 이런 개인 바우처를 통해서 렌트 보조를 이제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한 90빌리언이 되고요. 지금 거의 또 한 80빌리언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90빌리언 개인 바우처와 좀 유사한 80빌리언을 지금 지어진 저소득층 아파트, 또 새롭게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어진 저소득층 아파트의 관리, 그다음에 이제 개선, 더 낮게 고장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더 보완들을 하는 거와 동시에 또 새로운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 80빌리언의 추가 예산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150만 명 또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유닛들이 보존되고 더 지어질 것으로 지금 그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이 어떻게 보면 꿈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런 중산층 가족분들에게 크게는 25,000불의 지원들을 할 수 있는 10빌리언의 예산을 이런 저소득층 분들이 그 집을 사는데 어떤 다운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돌려 받는 뭐 돈을 다시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30빌리언 정도는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아파트가 섹션 8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렌트비의 30%만 낼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내용도 이 예산안에는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섹션 8이라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개인 바우처를 통해서 개인이 그 바우처를 신청해서 받으면 그 바우처 렌트 지원으로 원하시는 아파트를 찾아서 본인의 소득의 30%, 그다음에 이 바우처 렌트 보조로 나머지 70%를 렌트비를 내시는 거고요. 이 섹션 8 아파트가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자체가 지어진 아파트 아니면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들이 연방주택국의 이 섹션 8 아파트 프로젝트 베이스라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제 지어졌고 아파트가 앞으로 지어질 건데 이 아파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섹션 8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에 입주하시게 되면 섹션 8 개인 바우처는 없으셔도 되고요. 아파트에 입주하시면서 자동적으로 그 아파트에 사시면서 그 아파트 자체가 섹션 8 보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아파트를 지원하는 섹션 8 그 보조 프로그램이 거의 한 20년 동안 지금 지원이 거의 끊긴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어지는 많은 아파트들이 섹션 8 아파트들은 거의 없죠.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는 어포러블 하우징, 텍스 크레딧 아파트라고 그래서 렌트비가 일단 정해져 있는 그렇지만 일반 아파트보다는 좀 저렴한 상대적으로 그런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런 섹션 8으로 지금 아파트 자체가 그 렌트 보조를 받는 그런 그걸 통해서 지어지는 새로운 아파트는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번에 하원에서 이런 섹션 8 아파트 프로젝트 베이스로 통해서라도 아파트를 새롭게 짓는데 또 현재 지어진 아파트도 이 섹션 8 아파트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꿈 같은 우리 저소득 주민들에게 특히 우리 저소득 연장자분들에겐 정말 필요한 이 좋은 이런 그 예산이 지금 하원에서는 거의 이제 통과가 된 거고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상원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지금 전체 예산을 줄이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그 예산이 축소가 될 거고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 삭감될 건지 저희들이 좀 눈여겨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요번에 잘 되면 좋지만 요번에 잘 되지 않더라도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을 저희가 뭐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에 다시 또 이 얘기를 끄집어내서 이 저소득층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그런 기회를 다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의 숙제는 뭐 멀리 볼 거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뭐 한인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 연방 하원 의원들한테 진짜 압력을 넣고 그 앞에 가서 머리띠 둘러매고 시위를 하면서라도 당을 떠나서 우리 저소득층 주민분들을 위해서 진짜 힘들어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안에 이런 저소득층 아파트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좀 이 연방 하원에 지금 그 Build Back Better 이런 예산안 얘기를 하면서 이 법안이 하원에 어떤 그 내용들이 결의안이 통과되고 하원 그 예산위원회에 통과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통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동안 이런 저소득 아파트 렌트 보조 신청하신 분들 진짜 한 뭐 7년, 8년 동안 노인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군데 신청하시면서도 언제 될까 지금 걱정이 많으신 분들, 그런 하나하나 그런 어르신 분들, 우리 커뮤니티 분들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진짜 이게 통과가 되면 너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았고 이것이 잘 진행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업됐는데요. 시간이 많이 이제 거기에 할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우리 한인타운 인근에 지어지는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 새 아파트고 지금 거의 완공이 되어가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아마 완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난주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관리사무소에서 이 아파트의 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워싱턴 뷰 아파트라고 하는 거죠.
아파트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워싱턴 블루버드랑 110번 프리웨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타고 동쪽으로 쭉 가시다가 110번 사우스를 이렇게 만나서 그 110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쫙 커브 도는데, 커브를 돌면서 바로 밑에 그 오른쪽을 보면 밑에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보여요. 지금 한 122채가 지어지는 거고, 그 중에 한 90유닛 정도는 예전에 노숙자로서 사셨던 분들, 또 아니면 현재 노숙자로 지금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90유닛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한 31유닛은 지금 저소득 연장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스튜디오, 원베드룸, 이제 투베드룸 있고요. 스튜디오도 그렇고 원베드룸도 그렇고 카운티 중간 소득의 30% 미만, 또 50% 미만, 또 투베드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카운티 중간 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아파트 신청이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카운티 중간 소득의 30% 이하의 소득 자격이 돼야 된다는 의미는 2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연소득이 한 28,400불 이하이시면 이 카운티 중간 소득의 30% 이하의 소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뭐 한 2만 불, 2인 가족, 한 달에 한 뭐 1,700 정도 그렇게 되시는 분들, 뭐 한 달에 소득이 2,300불, 1년에 28,000불 정도 되시는 분들, 그 이하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아파트의 신청 자격이 되시는 거고요. 지금 한 30% 카운티 중간 소득의 30% 방금 말씀드린 그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30% 중간 소득의 한 30%에서 40%인 한 540에서 한 550불 정도의 평균 렌트비를 스튜디오 렌트비로 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원베드룸 같은 경우도 카운티 중간 소득의 30%, 또 50% 이하이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원베드도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원베드룸 같은 경우는 카운티 중간 소득의 한 50% 이하이신 분들,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인 경우에는 1년에 연소득이 47,000불 이하이신 분들이죠. 이런 카운티 중간 소득의 50% 이하이신 분들인 경우에 한해서 지금 원베드룸의 아마 평균적인 렌트비는 한 950불 정도, 좀 높아질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950불 정도 될 수 있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런 이 렌트비라든가 이런 자세한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발표가 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워싱턴 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개발업자가 캘리포니아 주 재무국에 텍스 크레딧을 신청하면서 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어떤 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자격을 만들 거고, 이 아파트 평균 렌트비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프로포즈를 낸 것을 토대로 말씀드린 건데요. 그게 2019년 자료고, 지금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는 거는 올해 2021년 아니면 2022년 내년 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2년, 3년 사이에 좀 그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뭐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략 예상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는 카운티 중간 소득의 30%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의 렌트비는 평균적으로 한 달 600불 정도, 580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베드룸인 경우에는 카운티 중간 소득의 50% 이하이신 분들은 한 950불 정도를 내실 수가 있고, 카운티 중간 소득의 30% 이하이신 분들은 원베드룸 같은 경우는 한 600불. 그러니까 스튜디오보다는 좀 비싼 600불을 원베드룸 내신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웹사이트 가셔서, 아직 웹사이트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많은 사진 그런 것들은 없어요. 뭐 사진이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 그냥 뭐랄까요, 그린 청사진이랄까요, 아니면 뭐 이걸 디자인 설계 사진들밖에 없는데요. 이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interest list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누르세요.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sign in to, 그러니까 sign in을 해야지 진행시킬 수 있다. 근데 이 sign in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 또 이메일로 들어가기 위한 패스워드를 다 알고 계시죠? 그거를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Gmail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sign in을 누르면은 Gmail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Gmail에 본인의 그 Gmail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고 그 이메일로 들어가기 위한 패스워드를 이제 넣으시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 사인인이 보니까 지금 구글 Gmail로 연결이 되는데 뭐 야후나 네이버 그걸로도 연결이 되는지는 아마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Gmail이 있는 분들은 100% 문제 없이 그 본인의 뭐뭐@gmail.com으로 하셔서 패스워드 넣으시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셔서 이제 사인인을 누르시고 본인의 이메일과 그 이메일에 들어가는 패스워드를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이메일 주소가 나오고 이 interest list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거는 이 interest list를 통해서 복권식으로 추첨을 하고 추첨에 당선되신 분들한테는 이제 본 신청서를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고 하는 건데요.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넣으시면 되고요. 본인의 이름, last name, 주소, city, state, 집코드,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한 달의 gross income, 세금을 떼지 않은 한 달, 1년이 아닙니다. 월 소득을 여기다 일단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가족분들이 모두 몇 분이신지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는 혹시 시각, 또 청각, 아니면 움직이시는데, 이동하시는데, 아니면 시각적으로 이런 그 도움을 주는 설비가 되어 있는 아파트가 필요하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는 연장자 아파트고 그 연장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이동이나 시각이라든가 청각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설비가 되어 있는 아파트가 따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런 아파트가 필요하다. 이동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그런 설비가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 yes 하시면 되고, 필요가 없으시면 다 노노노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원하시는 아파트가 뭐 스튜디오인지 원베드룸. 근데 지금 현재는 스튜디오는 없고 원베드룸, 투베드룸, 쓰리베드룸 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주 텍스 크레딧을 요청할 때는 스튜디오, 원베드룸, 투베드룸 했는데 그 사이에 내용이 좀 바뀌었는지, 아니면 뭐 받기로 했던 그런 그 기금을 못 받았는지, 아니면 뭐 은행을 통한 융자가 안 됐든지, 뭐 나름대로 아파트 과정 속에서 지금 스튜디오는 지금 없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데, 나중에 이걸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안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지금 스튜디오는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일단은 스튜디오가 필요하신 분들도 일단은 원베드룸으로 하셔서 일단은 서밋을 좀 눌러보시면 좋고, 일단은 빨리 이거를 언제 이게 또 마감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기본 정보를 넣으시고 먼저 이거를 이름을 올려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긴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또 정보를 저희들이 모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